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금리 인하 시기가 왜 평범한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사례를 보셔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셔도 분명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방향, 자산 관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부자는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항상 부자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민이 혹은 일반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는 한정돼 있습니다. 바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준 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자산 가격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집값, 주식, 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 가격이 주춤하다가도 금리가 내려가면 즉각 반응하면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기억하시나요? 2020년 갑작스러운 팬데믹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때 서울 아파트 30평대가 평균 8억 정도였는데 단 2년 만에 12억이 넘었습니다. 무려 50% 상승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였죠.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불과 몇 달 만에 비자 반등을 보였고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저금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IMF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경기 침체기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 그때마다 자산 가격은 반등했습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저금리 시기에는 자산 가격이 반드시 올라간다. 이건 거의 공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미국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내리면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집값 자극을 우려해서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결국 시그널은 뚜렷합니다.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사이클상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최근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8만 전자 35만 하이닉스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다가올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저금리 시대가 열릴 것을 알고 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더 큰 구조적 요인, 바로 공급 부족입니다. 서울은 연간 4만 6천 가구 이상이 공급돼야 안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만 가구도 안 되는 공급만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는 억눌려 있고 공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간다면 집값이 들썩거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수요와 공급의 싸움입니다. 공급이 넉넉하면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은 크게 못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간다면 그 힘은 2배, 3배가 돼서 시장을 밀어 올립니다. 그럼 어떤 지역이 오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국 상승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처럼 전국이 동시에 불타는 장세는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양극화입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일자리가 몰려있는 지역은 강하게 오를 겁니다. 반대로 수요가 약한 지방 외곽,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오히려 하락세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투자한다면 무조건 좋은 입지 한 채입니다. 흔히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죠. 전세가가 탄탄한 지역, 공급이 적은 지역,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아파트나 사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 전국적으로 불타던 상승장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세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나요? 전세가가 강세인 지역은 집값도 따라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가 오르는 지역이라면 미래 집값 상승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지에 3,000세대가 있는데 전세 매물이 2건밖에 없다?
이건 전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집값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이렇게 강한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요?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를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결국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일시적으로 수요를 눌러놓는 것뿐이거든요. 누르고 눌러도 결국은 쌓인 수요가 한 번에 폭발해버립니다.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로 눌러놨다가 결국 가치가 드러나자 폭등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세계적인 투자자가 했던 유명한 말, 현금은 쓰레기다. 현금을 통장에 넣어두면 마음은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1억을 넣어두면 이자는 조금 붙겠죠. 하지만 몇 년 후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 1억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물가 상승과 함께 자산 가치는 올라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전 재산을 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몰빵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자산 70%, 현금 30%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틸 수 있고 또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 상승의 방아쇠다. 둘째, 공급 부족이 심한 시장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셋째, 전국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만 오른다. 넷째, 현금과 자산을 균형 있게 가져가야 한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회는 또 부자들만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하신다면 이번 저금리 시대는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